안녕하세요. 본캐가 백수인 부동산 크리에이터 뭉 대표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한은행을 퇴사한 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퇴사를 한 이유를 말하자면 대충 한 5,8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적인 이유들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6살 87년생입니다. 토끼띠지요. 그렇다고 제가 토끼는 또 아닙니다. 은행을 다닌 지는 만으로 9년을 꽉 채웠고요. 승진도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높은데 이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진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를 텐데 저의 경우에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항상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을 해두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는 내 집 마련도 빨리 해야 되고 조직 안에서는 또 뛰어난 업무 능력도 갖춰야 되고 승진도 제때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연봉 1억 원 찍어봐야겠고 이런 식으로 항상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재미랄까요? 행복 이런 감정들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여러 가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참 즐거움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성취감을 기반으로 9년 동안 은행 생활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조직 내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이 조직 안에서 내가 가진 역량에 한해서 해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해봤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후배 직원이 선배 직원에게 본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후배 직원들이 본인의 의견을 선배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차가 얼마 되지 않고 열정이 넘치던 그런 파릇파릇한 20대 그때는 예컨대 퇴근을 할 때 선배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행하는 낡은 조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배 직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직접 부딪히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조차도 재미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거대한 조직이 가진 무거운 관성은 개인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제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마치 당연한 일상이라는 듯이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에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고인물이 되기 전에 퇴사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입 직원일 때는 주변에 동경하는 선배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선배 직원처럼 일 잘하는 평판 좋은 능력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배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질이나 하고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덜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선배들만 주변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곳에 더 남아있다가는 내 미래의 모습이 저들과 똑같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유독 출근을 치는 날도 있고 컨디션이 오늘따라 유독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뭐 그런 일은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열정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대부분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유사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의미가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안정적인 월급과 한 분야에서 몇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끈기, 책임감,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소속감 이런 것들이 주는 가치를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인생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일을 더 하고 싶을 때는 더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는 놀러도 갈 수 있는 그런 내 감정에 충실한 인생을 사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다라기보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근무하는 그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의 상담을 제가 하고 대충 1년에 한 220일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거를 9년 동안 지속했다고 했을 때 제가 상담한 고객 수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근무 부서 외적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오늘날 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퇴사를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진덜머리가 날 정도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한 만큼 항상 전 직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퇴사를 하고 나서 7, 8개월 동안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사라는 자격증은 저한테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하루에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씩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에서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어영부영 또 운이 따라줘가지고 1차 시험은 어찌저찌 붙을 수 있다고 할지언정 2차 시험까지 이 몸 상태로 치열하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합격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박살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 시험은 잠시 접어두고 까짓거 세무사 자격증이라는 무기 없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선은 100억 벌기 챌린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부동산 급등장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투자했던 사례들과 앞으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100억을 벌 때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